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판단이 올바라야 하며,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정치 지도자들의 방향 설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나라는 분열이 되어 끝내는 망하게 됩니다. 나는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자 오늘 나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 실물들을 보지만, 실물 보죠? 지금 눈앞에 있는 실물들을,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저걸 보고 뭐다고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 무엇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아는 자료가 없으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본 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본 기억이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직접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보면 아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봐왔던 것이 알면 그걸 통해서 아는 거지, 그냥 생판으로는 처음 보는 건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생판 처음 보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의 기능을 알고 있는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아, 인간이라는 건 봐도 처음 보는 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런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는 인간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겠어요? 뭘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신이 있다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면 신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을 다 속이는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이 세상을 보고 아는 인간의 능력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를 통해 현재의 실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과거에 알던 걸 통해서 자의식이 뭐라고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 안에 모르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아, 저게 사람이다 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미리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처럼 생긴, 진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생긴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가 사람처럼 뭔가 성형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저것이 사람 아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할 뿐더러 또 그것을 사람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우리 인간이에요. 때문에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는 사실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진짜하고는 상관없이 좋은 이미지를 말하면, 좋은 이미지를 자꾸 말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상상을 통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나라가 개떡이 됐죠, 지금. 아셨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구별을 못해가지고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거의 풍지박산날 지금 지경에 와 있죠, 지금. 풍지박산할 지경에 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인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상하는 자기 생각이 가짜인 줄 모르고 그것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상이 잘못된 걸 모르고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속아도 속는 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아셨습니까? 인간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더 굳건히 잘못된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고집을 떨어요. 고집을.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뭐 인간이 최고의 지능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은 보수파 또 진보파, 바꿔 말하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이 보수주의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보수파, 보수주의, 그 들으면 듣기만 해도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고, 뭔가 보수라 그러면 답답하고 또 골이 띵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진보주의는 답답한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 보다 나은 세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진보파예요. 그렇죠? 진보주의, 진보파 그러면 답답한 이 현실을 떠나서 뭔가 보다 나은 세계로 발전하자. 그게 진보같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을 저도 그렇게 좀 멋있게 줘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수파보다는 진보주의에 속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보파가 좋잖아요. 듣기에도 진보파가 훨씬 좋죠. 보수파 그러면 상당히 답답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뿐이지 사실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보파라 그래서 그게 진보도 아니고 보수파라 그래서 보수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 느낀 느낌은 전혀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보를 위한 진보주의가 아니라, 진보한다, 더 발전한다 이런 진보주의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나마 진보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진보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놓는 패망주의가 바로 진보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은 이 현실이 어렵잖아요. 살기 어려운 이 현실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렵다 없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현실을 각자 개개인이 어렵게 살지 말고, 그렇게 어려운 현실을 어렵게 살지 말자. 나라가 이끄는 대로 쉽게 살자는 뜻에서 진보주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멋대로 살지 말고 나라가 이끌어 줄 테니까 나라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딸려만 하라. 그게 진보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게 저 진보파가 말하는 진보주의는 그겁니다. 그게. 물론 나라가 국민을 먹여 살려준다면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에 감동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라가 우리를 다 먹여 살려준단다. 얼마나 우리는 상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 그런 거 믿는 인간들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죠. 네. 진짜 나라가 국민을 먹여 살려준다면 나라가 우리를 다 먹여 살려줘. 그래서 어떤 미친 인간은 또 지금 대통령 나오겠다 그러면서 온 국민들을 다 몇 억씩 줘가면서 자기가 먹여 살려주겠다 그래요. 미친 인간이죠. 그게 미친 인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예. 그것도 거기도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 나라가 국민을 먹여 살려준다면 그 나라는 아무도 일 안 하고 모두 뺀질거리면서 놀고 먹을 것입니다. 나라가 먹여 살려주는데 왜 일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지금의 이북처럼, 저 이북처럼 거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 그러면 안 해요, 전부 다. 이북 사람들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까장까장 하는 거지. 일하지 말고 거지가 되자. 이것이 바로 진보주의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진보주의가 뭐라고요? 일 안 하고 거지가 되는 게 진보주의예요. 실상은 그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만 뻔듯하게 진보주의지.
가장 적당한 표현이 영혼이라서 나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자의식과 영혼, 자의식과 영혼. 아주 그냥 골에 박혔죠, 지금은 영혼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면 영혼이라는 것을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종교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어떤 종교가 내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하고 말을 하면서 저렇게 여러분들 저 모양이 성스럽고 보기 좋습니까? 저게 얼마나 인간이 저 비굴해 보여요. 저게 뭐 이러면서 하는 게. 그냥 당당하게 살지 왜 막 그렇게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저지랄 떨고 살아야 돼요, 인간이. 이것도 인간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아셨어요? 내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하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종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진짜 영혼이라는 건 뭐냐? 사실 영혼은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정신기능, 정신기능은 안 보이죠? 몸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기능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정신기능의 핵심이 영혼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정신, 몸을 움직이는 정신이, 그 정신의 핵심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의식은 앞에서도 쭉 말했지만 종교가 영혼을 말하면, 종교인들이 영혼 하고 말하면 그것을 종교에서 쓰는 용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종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죠. 그냥 영혼이 따로 있는 거죠. 그걸 종교가 사용했던 것 뿐이죠. 때문에 영혼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영혼을 다른 말로 하면 초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의식. 초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정신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은 정신기능이 초의식이에요. 영혼이랑 초의식이랑 같은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의식이 영혼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과 자의식이잖아요. 자의식, 초의식. 글자 생김새가 비슷해서 자의식하고 초의식은 자자와 초자만 다르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돈을 일으킬까봐, 아, 이게 초의식인가 보다, 초의식인지 자의식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특히 나이 먹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돈을 일으킬까봐 나는 영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영혼은 달라 보이잖아요. 자의식과 영혼 하면 뚜렷하게 다른데, 자의식과 초의식, 그럼 그게 그 의식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요. 영혼이라는 걸 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영혼의 영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 그걸 영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가 영이고, 혼은 그 에너지체의 핵심이 혼입니다. 그래서 정신기능의 핵심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혼이 가장 적당한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영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영혼은 초의식이라 생각이 없어요.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우리는 영혼을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이 생각을 해야지 생각 안에서 뭐가 될 텐데, 영혼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의식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얘기하라 그러면 다 전체를 다 얘기를 못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씩은 전부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자의식은. 그런데 영혼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심리학은 영혼을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무의식했던 게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못해도 여러분들을 직접 움직이는 것은 바로 무의식인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셨죠?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으나,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으나 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생각 없는 영혼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는 영혼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여서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자의식은 해야지 하고서 생각은 했지만 영혼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야지 하고 생각은 했지만 하지 못한 것은 영혼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 없는 영혼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의식이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영혼은 행동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이 성공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영혼을 움직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의식은 해야지 하면서 안 해요. 영혼이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다 영혼이 움직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공을 못했으면 아직까지 자의식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하면 다 성공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성공이 왜 그렇게 어렵지? 성공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렇게 묻는다면 영혼은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보고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지만, 보고 저건 뭐다 이렇게 아는 것이 있지만, 영혼은 알지를 못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의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자의식이 그래 장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서 장사를 또 하면은 그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자의식은 계속 잘못하죠. 자기 이미지 안에 있으면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시켜서 하면은 영혼하고 자의식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의식이 하자 그러면 영혼도 움직이긴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결국 쫄딱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사실 영혼과 자의식은 그 기능이 서로 다를 뿐, 기능이 다르죠, 지금. 기능이 다를 뿐, 몸은 한 몸이라, 몸은 몸체는 하나예요. 한 몸이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한다 그러면 영혼이 따라서 해요. 그러나 그건 자의식의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영혼이 하면은 쫄딱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공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생각 없는 영혼이 독자적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의 꼬임으로 영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터득하면 쉬운 겁니다. 몰라서 몰랐던 거지 뭐 이렇게 알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영혼이라는 건 어떻게 움직이느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서 성공했느냐? 그것은 영혼이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건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지 아니에요. 생각을 아예 못해요, 영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누워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이제 배가 고파. 빈둥거리는 건 좋은데 배가 고파서 못 있겠어. 그래서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면 그때 영혼은 벌떡 일어나 밥을 차려 먹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정말 견디지 못할 상황이 오면 그때 일어나는 게 영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배고플 때 영혼이 못 참겠다 하고서 일어나면 영혼이 밥을 차려 먹는데, 영혼이 막 배고프면 어떠냐? 그래서 영혼이 안 움직이면은, 그냥 배고픔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고생이 이렇다고 해서 고생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평생 고생하는 거고, 고생을 못 견뎌서 영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공의 큰 비밀은 바로 어쩌지 못할 나쁜 상황이 돼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식들한테 그 견디지 못할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고생을 해야 영혼이
그 고생을 벗어나기 위해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야 영혼이 그 고생을 벗어나기 위해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혼이 움직이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 고생을 영혼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자기 그냥 난 이대로 사는 게 좋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이런 경험을 통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영혼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혼은 자신이 해야 할 상황을 인지하면,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영혼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영혼이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영혼이 움직여서 인지해가지고 움직여서 그 사람 성공하는 거고, 뭐 이렇게 살면 어떠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랴, 이러고 살면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영혼이 반기를 들면 잘 사는 거고 영혼이 반기를 안 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생은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아셨죠? 성공은 이렇게 영혼이 자발적으로 활동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영혼이 자발적으로 활동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인지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영혼이 일어나야지 성공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정치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는데,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혼이 스스로 일어나서 활동하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지금. 여기서 자유는 스스로 고생에서 탈피하려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고생을 탈피하려고 하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다른 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니까,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아무도 일을 안 하고 그냥 굶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움직여보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악바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빠락빠락 하는데 딴 애들은 그냥 누워서 저렇게 있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하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일어나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움직일 줄 모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해도, 그 이북 애들이 일한다고 해도, 계속 보세요, 일하는 거. 저 힘이 없어서 허물통허물통한 애들이 뭐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게 일이 되겠어요, 그게? 일을 한다고 해도 겉발림으로 하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고 겉발림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그냥 뚱땅 이러고 눈앞에서, 감독관 앞에서만 잠깐 하는 거지, 감독관 지나가면 또 다 안 해요. 하고 싶겠어요?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모두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보세요. 보면 보이잖아요. 소련이 왜 망했겠어요? 다 보세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북입니다. 저 거지들. 거지. 영원히 거지예요, 저기. 그나마 백성들이 빨빨거리면서 살려고도 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저 김정은이가 저기. 저 이북에서 유일하게, 김정은이는 유일하게 자유가 있어요. 저 인간 혼자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챙겨 먹고 살지만, 내 배 부르면 남의 배는 상관 안 해요. 인간이 그것까지 모릅니다. 못 느껴요. 나머지 백성들은 스스로 뭘 먹고 살기 위한 자유가 없어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한 자유가 없어요. 쟤네들은 자유가 없어서 지금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를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상상으로 사회주의, 뭐 이렇게 또 무슨 사회가 뭐 하는 거, 사회가 먹여 살려준다, 좋게 들리잖아요. 자기 상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에 자기가 속는 거죠. 자기가 진보주의라는 그 진보에 속는 것들이 부지기수죠. 진보가 패망주의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니까 자기 자유가, 나는 사회주의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내버려 두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회주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갖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른바 진보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반역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진보주의, 진보파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반역자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래도 반역자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나마 그건 네 자유다라고서 내버려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네 골로다가 네 골 때리는 소리 하는데 내버려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좋다고 거기서 살면 결국 이북처럼 거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파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말만 달콤한 진보파를 택하고 싶으십니까? 아셨죠? 진보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셨죠? 진보파가 되면 영혼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찍지만 않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정치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많이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 또 특별하게 그 발전하는 거는 그냥 그 사회의 그 분야에 그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레벨이 애수준이죠. 애수준. 저것들이 뭐 나이 먹었다고 하지만 이 정치인들의 태도입니다. 이북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도, 저 현실을 보고도 저걸 보면 저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저걸 보고도 오히려 저걸 외면하면서 자기 사상을 고집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참 그런 인간들이 정치한다고 앉아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보수파 정치인들 또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가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보수파 인간이라는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에요. 저것들도. 이게 지금 나라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과제인데, 사회민주주의 되면 거지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원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과제인데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고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보수파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죠. 이북을 보고도 사회주의를 말하는 정치인이나, 그것도 눈가를 싸웠죠. 또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단결을 하지 않는 정치인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민의힘당은, 이름도 또 국민의힘당은 뭐예요? 무슨 힘이 있다고 지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대선 주자를 뽑았으면, 국민의힘당이 대선 주자를 뽑았죠. 지금 대통령 하라고 뽑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사람하고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지금 대선 주자를 뽑았으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다음번 대선에서, 내년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데, 나는 얘가 거기 당 대표래요. 참. 쟤는 저 어디로 보세요. 저 사진 보면 제가 어른인지 애인지 얼굴 보면 구별이 안 가요. 쟤는 저렇게 어른인지 애인지 모를 얼굴을 해갖고 어린애 같은 행동만 해대고, 쟤는 어린애 같은 행동만 합니다. 쟤는 아직도 젖 먹는 애 같아요. 나이는 몇 살 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그런 거 해갖고, 또 나이를 좀 먹었어. 나이 먹으면 뭐예요? 이 아저씨, 저 사람은 보수파에, 저 사람 나이도 있고 그럼 자기는 보수파의 표준이 돼야죠. 자기가 보수파의 표준이 돼야죠. 그래서 보수파의 표준이 되라고, 이름도 표준의 반대로 하면 준표가 되잖아요. 준표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수파의 표준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을, 준표를 개똥 취급하는 준표 씨는 힘을 모아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나는 표준이 아니다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저 인간도. 근데 저분이라 그래야 되는데 분이 안 나와요. 분이. 저 인간 얼굴 보면 분이 솟아나서 분이 안 나옵니다. 저거.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인간은 자기 얘기 나오면 듣지도 않는 모양이야.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가 대통령 된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그 다음에 대선에서 떨어졌잖아요. 저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해먹었어요. 저 친구는. 저희도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면은 나이 값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라고선 지금 또 딴짓하고 있어요. 저거. 게다가 또 저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추종자들은 한국의 현실은 모른 채 준표 씨가 대선 주자가 되지 않았다고 반대편 사회주의를 택하겠다고 하면서 저 국민의 당을 탈퇴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나라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저 인간 따르는 또 저 인간 추종자들은 또 준표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표준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택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그나마 국민의힘하고 또 떠나겠다고 당직을 떠난다고 하면서 그 지랄을 떨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물론 인간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대선 주자죠.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럼 저 사람은 개인적으로 인간을 놓고 보자 이거. 인간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당이 뽑은 보수파의 대선 주자는 손바닥에 왕자나 쓰고 다니면서 이게 애들 하는 짓이죠. 이게 나 왕이다 이런 거. 왕자 씁니다. 저 손바닥에 저기 왕자예요. 저기 확대해서 보세요. 저기 왕이죠. 왕자나 쓰고 다니면서 또 산신령이나 운운하는 사람을 또 스승이라고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분의 소유자지만 어리석건 뭐하건 이건 상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미 저 사람 뽑았으면은 그렇다고 저 사람을 외면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 그건 자유민주주의를 왜 수호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돼도 상관없고 아까 준표 씨가 돼도 상관없어요. 표준이 돼도. 이미 뽑았으면 누군가를 결집을 해가지고 그래도 보수파잖아요.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내년에 이길 생각을 해야죠. 저런 사람이라서 난 못하겠다 이러면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준표 씨도. 이미 저 사람이라고 뽑았으면은 저 사람이나 준표나 그게 그겁니다. 그럼 뽑았으면은 저 사람을 중심을 해가지고서 뭉쳐야죠. 이제는 뭉쳐야 할 일이 있죠. 그걸 안 하고 또 지가 잘났다고 저렇게 떨면은. 뭐 되겠어요 그게. 선거가 뭐예요 선거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이 민주주의 선거. 그 지들끼리 서로 뿔뿔이 흩어지면 누가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회주의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아셨습니까? 사람이 뭐 좀 느끼면 느낀 대로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죠. 저 인간들은 저걸 몰라요. 애들도 하는데 유치원 애들도. 참 정말. 또 이 실수를 저지르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실수 저지르는 사람은 그 실수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본인이 실수해놓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본인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겠어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면서 같은 당이에요. 그래 같은 당이면은 물론 대통령이 미울 수도 있죠. 대통령도 인간인데 지금 저쪽도 마찬가지고 왕자 쓰고 다니는 거 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들이 왕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그거지. 저거 밉다고 해서 당을 배신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저 사람은 그 당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깜빡이 집어넣고 그리고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은 이 사람 나왔잖아요. 이번에 나와가지고 물론 안 됐죠. 당연히 안 되죠. 저렇게 나온 사람 또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똑똑해요.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그 뭐해? 그렇게 당을 배신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것 좀 생각할 줄 알아야죠. 나이가 50 넘어가면 그 정도는 생각해야죠. 애도 아닌데. 걔나 저 준석이랑 뭐가 틀려요. 사회의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지만 저 사람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배신하고 대통령 깜빡에다 집어넣고 지도 나와가지고 이런 실수를 한 거지만
지금 그 사람은 이 국민들로부터 왜 외면을 당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자숙을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가 나올 일이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죠. 저 사람은. 대통령 나올 사람은 돕는 건 상관없는데 대통령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저렇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국민들의 외면이 곧 그 사람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왜 안 되냐? 벌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 왜냐면 자유민주주의가 돼야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국민을 위한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사회주의를 택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저런 인간들이 뭘 하겠어요? 어쨌든 저런 인간들보다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저 왕이라는 건 전부 다 허풀떼기들입니다. 저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이 다 나라 망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북도 보세요. 저 정은이는 저것들이 다 지금 망치고 있죠. 이제 사회주의를 택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이 나라는 나라로서의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나라로서의 가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나 국민 모두가 단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만약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택한다면 그 사람은 짧은 안목으로, 왜냐면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짧은 안목으로 현실을 탈피하고 싶어 위에서 말한 배신자처럼, 눈물 흘리는 배신자처럼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큰 실수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걸로 해서 사회주의를 여러분들이 택하면 여러분들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들의 장래는 모두 이북처럼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